네, 참 힘들었던 1월이 끝이 나고요. 2월의 경우에는 금요일 강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615선에서 장이 안착됐어요. 2.87% 강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2% 넘는 급등에 81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흐름을 한번 볼게요.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약 6%가량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월에는 8거래 연속 하락해 코스피 오명을 안기도 했죠. 이 구간의 미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우리의 소외 현상, 디커플링 현상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변동폭이 컸었죠. 최근에 3개월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수가 774선에서 890선까지 지난해 연말에 꾸준히 올라주다가 1월에 이를 다 토해냈습니다. 꾸준히 저점을 내렸고요. 그 안에서는 급락했던 장들도 있었죠. 오늘은 다행히 2% 넘게 오르면서 810선 위로 안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오늘의 이 증시 상승이 2월에 계속될 수 있을까인데요. 2월 증시의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 불안 요인 한번 나눠서 봤습니다. 기대되는 거는 일단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3월 초에는 양회를 앞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시에 최근에 미국, 일본보다는 중국과 연동시됐던 국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에 좀 둔감하게, 과하게 반응했던 성장주들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하는 불안 요인으로는 3월에 조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고 더불어서 설 연휴, 항상 매번 그렇죠. 연휴를 앞두고서는 거래도 한산하고 많은 분들이 매수세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수급 공백 우려도 남아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도 우리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 기대 요인과 불안 요인으로 나눠봤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쪽의 무게가 2월 달에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저는 일단 2월 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강 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지금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1월 달에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는 것이 기대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왔느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실적 쇼크를 한번 받고 나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 지나가면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7일 날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날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한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증시가 바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증시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남겨져 있는 2월 달 내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 후약의 2월이 될 수 있다. 특히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과 함께 또 빅테크 기업들의 만약에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은 우리 증시의 힘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이건희 대표는 2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주도주의 기환이죠. 이제 자동차가 오늘 이제 신호탄을 쐈는데 자동차랑 반도체가 동반 상승한 적은 코로나 시기 때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빼고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반도체가 가면 자동차가 안 좋고 자동차가 가면 반도체가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나. 자동차는 실적으로 반도체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대감이라면 또 걱정거리는 그런 거죠. 이제 이번 주죠.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던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면서 또 피해를 보실 분들이 좀 나올까 봐 그게 또 사실 또 걱정이고요.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지금 꾸준히 코스피를 사주고 있고 선물을 사고 있다는 부분. 물론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시 이제 2600
75 이제 1월 2일 날 기록했던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텐데 항상 정고점 부근 가면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골드만삭스 2,850 간다고 했으니까 그 올해 간다는 얘기지 2월 달에 간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조금은 이제부터 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또 시기가 또 다시 오고 있다. 이게 좀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국인들이 매우 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언제 배신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지금은 2,650선 근처 간다 이러면 조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계속 환호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혹시 모를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의견이네요. 오늘 시장 다행인 거는 반도체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강세 있었고요. 소부장단에서는 동진세미캠이 3%대 강세, PSK홀딩스 6% 넘는 상승으로 28,700원 장 마감을 했습니다. S&P 반도체 4.34%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았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죠. 일단 애플의 경우에는요. 매출이 5개 분기 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1,196억 달러의 매출을 지난 4분기에 기록을 했고 또 간밤에는 아마존과 메타 실적도 나왔죠. 아마존의 경우에는 1,492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오른 1,70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메타와 함께 빨간불을 켰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죠. 시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 메타의 경우에는 주가가 한 14%가량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7%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나온 실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흐름이 좋았고 이전에 내놓았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유발했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최근에 우리 그 성장주들,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부진했잖아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보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우리 겨울잠 자던 그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좀 깨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서 우려 요인으로 빅테크의 피크아웃,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전체적으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군들이 모두 다 올라가는 장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올라온 제우스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들어 올려진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수급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았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아주 우리나라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뚜렷한 모멘텀은 부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이 고점 부근대까지 올라간다면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는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기에는 시장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PBR 쪽에서 자금이 좀씩 나오면서 다른 종목군들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종목군 중에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지 여부도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반도체 혹은 국내 증시 IT의 겨울잠을 깨는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건희 대표님, 그럼 다음 주의 경우에도 오늘 이 흐름 이어받아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단의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이전 고점의 트라이 시도 나올까요? 일단 지금 AI 산업은 보면 사실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죠. 성장했는데 이거를 또 주가는 또 굉장히 빨리 반영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HBM 관련해서 굉장히 빨리 이제 반영을 했는데 반영하거나 좀 쉬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 1월 달에도 조정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다시 올라올 거로 보는데 항상 문제는 속도죠.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는 속도가 빠를 거냐 늦을 거냐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우상향하는 속도는 맞을 겁니다. 우상향하는 방향은 맞을 건데 속도는 조금 더 천천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이 급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관심 없던 쪽에 관심이 생기면서 매수세가 갑자기 몰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적절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의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관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저 PBR 관련돼서 몰렸던 자금들이 이익 실현을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또 복병이 있죠. 자동차가 또 갑자기 좋아져서 약간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자금의 분산, 뭐 신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쪽 다 속도가 좀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른 반등보다는 좀 느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회복을 위한 시도, 그러니까 상승은 나와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자동차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강하게 혹은 이전처럼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자동차죠.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대차가 무려 9%의 급등으로 기아는 12%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그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 이번 주 내내 흐름 좋았죠. 뭐 서현이화, 화신, SL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앞서 이건희 대표님이 그 반도체 자금이 일로 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다음 주 현대차, 기아 시가에 사도 됩니까? 저는 좀 빠지면 살고 싶은데. 지금, 바로는 안 돼요? 지금 오늘 뭐 사실은 기아나 현대가 9%, 12% 올라온 거는 그때 애플카 이슈 이후로는 아마 처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형주가 10% 이상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네.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에서 한 9만 원대에 매집했던 사람들은 이제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옆으로 좀 행보를 하거나 뭐 윗꼬리를 좀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럴 때 굳이 빨리 들어가시기보다는 다시 한 5일선까지의 밀림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조금 뭐 조정이 나온다. 적어도 한 5% 이상 현재 가격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뭐 바로 이제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모든 주식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살 기회 항상 주니까 너무 빠르게 이제 종가에 뭐 시간이라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는 말자. 대형주 단에서 이렇게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5일선까지 조정받았을 때 나라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사실 오늘 자동차주들이 뭐 저 PBR 배당 매력도 있지만 도요타 쇼크로 인한 반사의 기대 이야기도 좀 컸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도요타 쪽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쨌든 네. 전 세계에서 출하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 도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3위권이죠.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도요타, 그리고 GM,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인피니온이라는 회사에서도 2030년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1위로 출하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부품주들이 상승 여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현대차, 기아차가 변동성을 키웠을 때 부품주들이 2배씩, 3배씩 움직였었던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부품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주 단에서의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이 도요타 쇼크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해봤고요. 그럼 다음 주 우리는 시가부터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하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먼저 이건희 대표의 시초가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시죠. 네, 화면으로 공개되는 줄 알고. 예.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못 가서 사실 조금 아쉬웠었는데, 오늘 18.24% 올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차트 보시면 뭐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남들이 지금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다 안 좋을 때도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회사였고,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거 이외에도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GM이라든지 다른 이제 판매사를 이제 한마디로 고객사를 계속 늘려가면서 매출을 키워왔던 회사입니다. 에코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데 뭐 대시보드라든지 범퍼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지금 조지아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양산이 아마 올해부터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안으로 공급 양산을 할 텐데 조지아주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또 현대차 그룹도 그쪽에 공장을 좀 짓고 있죠. 관련해서 나가 있는 회사고요. 지금 고객사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뭐 인력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계속 감소시키면서 영업이익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래가 사실 많이 터졌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들이 95만 2천 주 매수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게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이제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내일 뭐 다음 주에 1, 2% 오를 때 이런 종목들은 10% 이상씩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6,5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또 제 기대와 다르게 또 빠질 때는 한 5,000원 정도에서 끊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오늘 샀어야만 했을까? 아니면 시가 공략해볼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던 제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의 시초가 공략주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 월요일 벌써 준비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소외됐었던 성장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립된 지 6년 동안 3번의 기술 수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관련되어 있는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고요. 뭐 알러지 쪽에 대한 치료제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 3일 정도야 저 PBR 관련주도 주가 흐름 좋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전해드렸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